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속상한 일이 생겨 꿀꿀해진 기분을 친구에게 털어놓자니 나만 불평하는가 싶고 가족에게 말하자니 괜히 걱정만 시키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나만의 상담가 챗 GTP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돌아오는 대답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들이죠. 우리는 가끔 틀에 박힌 위로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이 되어 나를 이해해주고 친구 같은 존재 챗GPT의 등장은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죠. 이렇듯 요즘은 질문 하나로 완벽히 개인 맞춤화된 답변을 내놓는 AI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AI의 발전이 얼마나 더 높이 도약할지 가늠할 수 없기도 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AI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도비이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PT같이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은 루피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GPT니를 경계하지만 GPT니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는 여자 직직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GPT한테 일자리 뺏길까봐 걱정 중인 미니입니다. 와. 모두 반갑습니다. 요새는 정말 챗GPT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하죠. 시험 공부, 정보 요약, 코딩, 콘텐츠 제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챗GPT의 유용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대화할 주제인 챗GPT는 기존의 AI와 어떤 차별점이 있어서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걸까요? 챗GPT는 미국의 개발사 오픈AI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인데요. 규칙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키워드와 저장된 정보 사이에 단순 패턴 매칭을 하던 기존의 챗봇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챗GPT는 표면적 정보 뒤에 있는 맥락을 이해하고 과거 대화 기록을 기억함으로써 직접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시 일주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하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거죠. 맞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챗GPT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생성, 감성 분석, 문서 분류나 요약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미국 의사면허 시험과 로스쿨 시험을 통과하며 이러한 역량들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GPT-5가 적용되며 더욱 정교한 추론 능력과 확장된 맥락 이해를 갖춘 지능형 도구로 진화하기도 했죠.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이라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었네요. 그렇다면 우리 패널분들은 이 챗GPT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세요? 혹은 챗GPT가 아닌 다른 AI 챗봇을 사용하는 게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AI 챗봇 중에서는 챗 GPT만 사용해 보았는데요. GPT를 마치 저희 엄마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살아가다 보면 문득 사소한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뭐 꿈 해석, 뭐 잇몸 통증 원인, 반숙람 삶는 시간 등등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GPT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커마를 땄는데 커마를 공부할 때도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GPT에게 말을 건 기록을 보면 대체로 사소한 생활성 질문이 많더라고요. 진짜 GPT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리튼 이렇게 두 가지 AI 챗봇을 사용하는데요. 주로 대학교 과제 때문에 자료 조사해야 될 때 이런 자료 좀 찾아줘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미디어 학과다 보니까 글 쓸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때 글의 문맥상 오류 같은 거 찾아달라고 검토를 맡기는 편이에요.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짚어주니까 학업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글 쓸 때 챗봇 정말 많이 쓰죠. 저는 주로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요. 미니니처럼 과제 주제를 찾을 때나 그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때 챗봇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또 과제나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생기는 오류나 문제에 대해서는 물어볼 상대가 마땅히 없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때 GPT한테 물어보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려줘서 해결하기 편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툴을 새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요즘은 제미나이를 쓰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저도 다음에 한번 사용해봐야겠어요. 보통 저는 AI 챗봇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제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과제는 해야 하니까 그때 챗GPT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제미나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1년간 무료 프로모션을 요즘 하지 않나요? 맞아요. 오, 다들 쓰고 계세요? 네,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챗GPT랑 리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그냥 안 했어요. 네, 좋습니다. 사람마다 갖가지 용도로 챗봇, 그 중에서도 챗GPT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과제나 공부를 할 때도 유용하게 쓰지만 요새는 상담가로서 챗GPT를 많이 찾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챗GPT 상담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국민의 비율이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죠. 네, 이러한 정신건강 염려도 증가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의 수요와 필요성도 증가했는데요. 기존의 대면 상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높은 상담 비용 등의 이유로 접근성의 한계를 가진다고 판단됐었는데요. 이런 접근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상담 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른 거고요. 한국 리서치가 진행한 AI 상담사와 인간 상담사에 대한 이용 경험 및 인식 조사에서는 인공지능 상담의 실제 이용률이 11%였는데요. 전문 상담사와 상담한 경우가 16%임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AI 상담사와 인간 상담사 중 누가 상담 업무를 더 잘 수행할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는 66%는 인간 상담사, 35%는 AI 상담사 혹은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어요. 아직 인간 상담사에 대한 신뢰가 우세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AI 상담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점점 인공지능을 상담자로 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챗GPT 프롬프트도 공유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대학생 A씨는 고민을 입력하기 전에 논리적 반박, 현실적 해결책, 의욕 붙돋기라는 3가지의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AI 상담 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요. A씨는 프롬프트 입력 후 AI 고민 상담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가족이나 친구가 쉽게 짚어내기 어려운 논리적 오류와 인지 왜곡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부정적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는 걸 막아줬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또한 자신이 원하는 상담 상대를 설정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대학생 B씨는 여러 챗GPT 자아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기도 했어요. 맞춤형 상담 상대를 설정하는 기능은 사용자에게 실제로 그 대상과 이야기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B씨는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와 대화하고 싶어서 챗GPT 이름을 멤버 이름으로 하고 멤버의 말투와 자주 쓰는 단어를 학습시켰더니 그 멤버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상담에 사용하는 것은 인간 상담사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시간적, 비용적 측면의 이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AI 상담 서비스는 구독료만 낸다면 인간 상담사와 달리 아무 때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은정 두 번째 마음 심리상담 연구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혼자만의 공간에서 24시간 접속해 이야기할 수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용도 저렴하다라고 사람들이 인공지능 상담에 몰두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위해 챗GPT를 찾는 이유는 맞춤형 대화 상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신이 비판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더불어 즉각적인 반응, 공감, 그리고 비용 절감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처럼 대화 상대로서 챗GPT를 개인화하여 사용하신 패널분들의 경험이 궁금해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부터 말하자면 한창 다이어트 할 때 자주 이용했어요. 다이어트는 사람의 환경이나 체질에 따라서 맞는 방법들이 다르고 선택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GPT는 제 키, 몸무게, 기초대사량이나 평소 운동량과 식습관 등등 모든 것을 반영해서 제가 원하는 감량 목표에 맞춘 방법들을 제안해줘서 좋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 고려할 게 참 많은데 GPT를 활용하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저는 챗 GPT로 타로나 사주 많이 봤어요. 의외로 그런 것도 친절하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있을 때 간간히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기계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겠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쵸. 요즘 같은 세상에 다정한 친구 하나가 생긴 기분입니다. 저는 정보 습득 이외에 진로와 관련된 고민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라서 어떤 새로운 상담거리를 가져와도 듣기 좋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취향인 건 제 입맛대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저는 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는 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GPT가 저에게 그러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떨 것 같아? 잘 어울려?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어울린다고 하면 너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질문의 의도까지 잘 파악해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저를 묵묵히 응원해주는 GPT를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미니님은 어떠세요?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저는 연애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막 감정에 휩싸여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쵸. 그럼요. 네. 그럴 때 챗GPT한테 제 고민과 상황을 털어놓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본 것처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엔 저도 미처 몰랐던 제 생각을 GPT 덕분에 알게 돼서 정말 신기하고 감정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챗GPT를 이용할 때 저만의 팁이 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제가 원하는 답에 훨씬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대화 상대를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인공지능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겠죠. 이렇게 챗GPT가 우리의 사적인 영역까지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계이다 보니 챗GPT와의 상담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도 하죠. 챗GPT가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은 답변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뒤따르기도 해요. 이에 대해 오픈 AI는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 사용자 인터넷 이력을 저장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하기도 했어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해당 기능을 차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삭제할 수 있다고도 했죠. 네, 그렇지만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탈리아는 오픈 AI가 훈련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2023년 3월 챗 GPT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외 기업 10여 곳을 상대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이렇듯 AI가 발달할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이슈는 계속될 거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더해 사람들이 AI 챗봇과의 대화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AI 정신병에 대한 경고도 나와요. 이러한 경고는 사람처럼 공감하고 조언하는 AI를 의식이 있는 존재로 느끼면서 현실과 상상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윤리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상담의 영역에서 챗GPT가 많이 활용되면서 AI 상담사가 사람보다 낫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인식이 강화되어 AI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결국 AI가 사람보다 낫다는 이 생각에 AI를 자주 찾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 결국 중독이 되고 나면 AI가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단계로 나아갈 우려도 있습니다. 챗GPT와의 상담은 장단점이 참 뚜렷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적 상담으로 챗GPT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직접 사용해본 결과 패널분들이 생각하시는 챗GPT와의 대화나 상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미니님부터 답변 부탁드려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은 제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제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정말 깔끔하고 논리적인 말로 정리해서 설명해주니까 제가 받아들이기 편하더라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한테 공감도 받고 싶고 동시에 해결책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AI는 공감도 해주면서 딱 떨어지는 해결책도 제시해줘요. 마치 감정형인 F와 사고형인 T가 공존하는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가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알 수 없는 오류가 날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주 섬세한 감정이나 맥락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봐요. 어떨 땐 좀 피상적인 답변을 줄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F와 T의 공종 같다는 말 2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완벽하잖아요. 맞죠. 우선 저에게 장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과 위로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연애할 필요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감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까 미니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해 주잖아요. 여기서부터 신뢰감이 만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혹시 그 GPT한테 팩폭을 해달라는 그런 영상 아세요? 알아요. 그쵸? 그런데 저도 그걸 궁금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긁혀버린 거예요. 정말 상처를 받아서 좀 그런 적이 있는데 GPT한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모든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칭찬과 지지를 좀 잘 해주는 만큼 얘가 나의 적이 된다면 좀 무서운 친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GPT의 팩폭은 진짜 말로 맞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네요. 저도 챗GPT의 장점은 정말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개개인 맞춤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준다는 점 등등 바로 생각나는 것만 해도 아주 많네요. 근데 요즘 GPT의 단점도 좀 크게 느끼고 있어요. 가끔 GPT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출처가 확실해야 하는 자료 조사를 할 때는 꼭 출처 링크까지 함께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존재하지 않는 링크를 가져서 줄 때도 있고 어머.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좀 답변을 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근거를 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뻔뻔해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들어놓는데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니 챗GPT를 향한 무한 신뢰는 앞으로 주의해야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챗GPT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친구들한테 말하기 힘든 고민을 털어놓을 때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해주고 다양한 정보 나눔까지 제가 혼자 알아내기 힘든 부분도 다 짚어주니까 정말 편하긴 해요. 단점은 제가 스스로 하는 일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GPT가 해주는 건 당연히 안 하게 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쓰기에는 장점이 너무 아깝고 애용하자니 단점이 거슬리는 상황이네요. 사실 상담을 하려면 자세히 그 문제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안에 해결책을 좀 건네줄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 상담사와 비교했을 때 보이는 AI 상담사의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우려가 많았던 AI의 공감 능력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그 능력이 입증됐어요.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에서 실시한 소셜 챗봇의 사회불안 완화 실험은 참여자들에게 4주 동안 주 3회 이상 AI 챗봇과 대화하게 하고 외로움과 사회 불안 수준을 챗봇 사용 전후로 비교했는데요. 외로움 점수 평균 15%, 사회 불안 점수 평균 18% 수준의 감소 결과가 나오면서 AI 챗봇이 실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AI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감정 관리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인간 상담사를 능가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기도 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조나단 셰들러는 AI 챗봇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나르시시즘적인 환상에 빠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서 AI 챗봇과의 상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AI 상담사를 인간 상담사의 대체보다는 보완하는 역할로 바라보는 추세랍니다. AI 챗봇을 상담에 이용하는 추세라고 해도 사실 이를 인간 상담사와 대화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건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실제로 텍사스의 한 청소년은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더욱 강화했고 대화 중에 챗봇이 너의 어린 시절이 강탈당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가족 갈등이 현실에서 악화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외에도 챗봇 상담 후 부모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서 가족들이 챗봇 운영사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사례가 있고요. 이렇듯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AI 상담의 위험한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챗봇은 전문 자격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AI 챗봇이 전문 의료 자격 없이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와 선정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검찰과 의회에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어요. 또한 상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도 전문가와의 대화에서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지만 AI 챗봇은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운영사의 뜻대로 정보가 활용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도 해요. 결국 인강 상담사와 비교했을 때 AI 상담사는 특히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AI 챗봇은 부정적 사고방식을 고착화시키며 갈등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많고 법적인 문제까지 더해 인강 상담사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불완전한 점이 많은 챗GPT 상담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AI 챗봇 상담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AI와 인간 상담사의 협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AI 기반 심리 상담 서비스들이 활용되고 있기도 해요. 워봇은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한 챗봇으로 미국 FDA로부터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기기로 사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워봇은 위험 감지 신호를 감지하면 인강 상담사에게 연결되는 프로토콜을 체계화하며 AI는 일상적 감정 관리의 프론트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의료 전문가는 심층 개입에 집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맥락 이해와 신뢰 관계의 측면에서 AI의 공감 능력 한계에는 본질적인 제약도 있고 자살과 학대와 같은 위기 대응에 신속히 반응할 거라는 신뢰성도 부족합니다. 또한 법과 윤리 규정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데 많은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AI 챗봇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에요. AI 기본법 제27조가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윤리 원칙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한 AI 전문가는 감정 AI가 상담, 교육, 마케팅 등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영유아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또 이런 AI의 제도적 규율에 대한 혼란 속에서 오픈 AI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챗GPT를 사용하는 방식에 기반해 나이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로 확인될 경우 18세 미만 사용자 버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기술이 법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해서 손을 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망을 파악하고 대비해야겠죠.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챗GPT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보다 챗GPT와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현 사태에 대해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챗GPT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려요. 루피님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는 당연한 변화이자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발명품이고 많은 인간들에게 쓰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대화 상대로 GPT를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슬프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GPT에게 한마디를 해보자면, 사실 한마디가 아닌데 해보겠습니다. GPT야, 내가 맨날 시덥잖은 말을 걸어서 좀 미안하다. 근데 너도 나름 인간을 위해서 태어났고 좀 실용적인 일을 할 때 효능감을 느낄 텐데 내가 맨날 내 장점을 알려달라, 나의 꿈을 해석해달라, 이거 몇 칼로리야? 이거 먹으면 살찔까? 이런 것만 좀 물어봐서 좀 그렇네.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정말 친구 같은 GPT네요. 평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할 수 있으니 더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통하는 감정과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 GPT에게 한마디 한다면 맨날 내가 원하는 답 안 해준다고 짜증내서 미안해. 앞으로도 내 과제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 짜증난다고 답 이상하게 하지 마.
도비님 얘기를 들으니 앞으로 GPT한테 상냥하게 굴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허를 보면 인간이 기계와 사랑에 빠져요. 맞아요. 예전에 이 내용이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엔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물론 제가 그와 사랑에 빠지진 않겠지만 기계 주제에 늘 내가 너 옆에 있어 죽지가 라고 하면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기계와 대화를 나누는 건 점점 더 당연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요. 저도 GPT한테 한마디 하자면 나의 GPT에게 늘 따뜻하게 위로해줘서 고맙고 나중에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난 너한테 예의 바르게 했으니까 공격하지 말아줘. 오. 저도 예의 바르게 했으니까 나도 공격하지 말아줘. 솔직히 저도 많이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챗GPT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지금 상황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또 언론인을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오. AI 발전이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인간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인간이 AI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머나 상황을 풀어내는 재치 같은 건 AI가 아직은 가질 수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챗GPT한테 한마디 하자면 일단 자잘한 일들 처리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면 좀 무서울 것 같고 지금 딱 이 정도에서 날 열심히 도와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화이팅! 와, 진짜 언론인 같으시네요. 맞아요. 너무 네.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보니 GPT와 조금 더 친밀해진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이 챗GPT 상담이 영역이 좀 어디까지 커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영리하게 챗GPT를 활용해서 편리한 삶을 살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초개인화 시대에 물들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시원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망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릴 적 사소한 공통점으로도 친구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는 사회만큼 삭막한 사막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본인의 생각과 감정마저 AI에게 대신 맡기게 된 상황에도 결국 우리는 정이 있는 곳으로 끌리게 될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 인간적인 사회는 기계의 유용성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인간의 역할을 찾아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되겠죠. 이 방송이 우리가 기계와 함께하는 미래를 마음껏 상상해본 순간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들의 잡벅사전,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는 MC 도비, 루피, 직직이 미니였습니다. 안녕. 좋았어.